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 부분은요, 원탁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특히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는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해.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생각한다. 이 문장이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면 이 네 군데의 영역에 네 가지 색깔을 칠하는 방법 몇 가지냐 그러면은 그냥 4팩토리얼이야. 그냥 4팩입니다. 왜냐면 여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칠하는 거랑 여기 빨간색, 여기 주황색, 여기 노란색 칠하는 거는 다른 경우거든.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없으면 그냥 4팩이야. 알겠지? 근데 물론 당연히 이 말이 주어질 거고요. 혹시 이런 말이 없다고 하면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런 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원순열 문제나 마찬가지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이 가운데다가 뭘 칠할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빨파노초라는 4개의 물감을 손에 들고 있어. 근데 여기다 색칠하는 방법 몇 가지겠어요? 당연히 4가지죠. 4가지. 이게 바로 가운데 색칠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운데다가 노란색을 칠했다고 치자. 그럼 남아있는 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인데 그럼 선생님 그냥 세 군데다 3가지 물감이니까 3팩인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빨파초를 칠할 때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여기 초록색 칠하는 거랑 한 바퀴 회전시켜가지고 여기에 빨간색 선생님이 자꾸 한 바퀴라고 말하는데 한 칸입니다. 한 칸. 여러분 죄송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돌려서 색칠하는 거랑 서로 같은 경우로 보는 게 이 문제의 원칙이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3군데다가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마치 원탁에 3명을 앉히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3팩 나누기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3개의 자리에다가 사람을 앉힌다 또는 물감을 칠할 건데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가 총 3번 발생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 4, 8 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풀어볼까요? 지금 이건 어떻게 푼 거냐면 같아지는 경우의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선 고정 후 배열 방법으로 풀 건데 지금 쌤이 이렇게 첫 번째 방법, 2가지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이 전 유형, 원탁에 둘라는 경우의 수 유형을 한번 보시거나 또는 개념적으로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개념 설명에서 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 또는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 게 너무너무 쉬워져요. 다시 한번 보자. 자, 물감 4개가 있는데 여기다 색칠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개의 물감을 먼저 정해서 색칠하는 건데 자, 선 고정하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물감을 어디다가 색칠할까 이거 고를 수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물감을 색칠하는 방법은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하거나 4가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2가지예요. 선 고정하는 방법. 왜냐? 가운데다 칠하는 방법 일단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하거나 여기 칠하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야.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여기 칠하나 회전시키면 같은 위치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가운데 칠하거나 바깥쪽 어딘가에 칠하거나 해서 2가지예요. 자, 그 다음 선 고정한 다음에는 후 배열하기로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다가 어떤 색깔을 칠했다고 하자. 이때 이 바깥쪽에다가 3가지의 색깔을 칠해야 되거든. 바깥쪽에 3가지의 색깔을 칠하는 방법 이거 몇 가지일까요? 바깥쪽에 3개의 색을 칠하는 방법 여기서 말했잖아. 몇 가지? 3팩 나누기 3이다 이거야. 3팩 나누기 3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가운데 칠했을 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이 2가지 중에서 가운데 색칠했을 때는 바깥쪽에 칠하는 방법의 수가 3팩 나누기 3 해가지고 6가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만약에 이 2가지 경우에서 만약에 바깥쪽에 내가 먼저 칠했다고 해보자. 선생님 제가 여기다가 처음에 색깔을 칠했어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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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겁니다. 이때 나머지 3개의 영역에다가 3개의 물감을 칠한 방법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그냥 3팩토리얼이에요. 왜? 이것들끼리 자리 바꾸게 되면 그건 다 다른 경우잖아. 회전해서 같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빨, 주, 노 칠하는 거랑 빨, 노, 주 칠하는 거 서로 다른 경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3팩토리얼이다. 아, 이거 두 가지군요. 네, 그냥 3팩토리얼. 해서 이거 몇 가지냐면 6가지더라 이거야. 해서 둘이 더해 주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8가지 나온다 이거죠. 됐나요? 지금 여러분들 딱 보고 뭐야 선생님 이거 졸라 쉬운데 뭘 굳이 이렇게 푸나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쉽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쉽다고. 이게 처음에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이게 처음에 두 가지인지, 그리고 왜 가운데 칠했을 때랑 바깥쪽에 처음에 칠했을 때 이 나머지 칠하는 경우 수가 달라지는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해만 돼버리면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진다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개념 강의 꼭 보세요. 한 문제 더 풀면서 이 두 번째 유형의 이 효과를 보여드릴게.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두 번째 방법 풀어버리잖아. 엄청나게 쉬워요.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제가 먼저 이 방법 풀어볼게. 8개의 영역에다가 8개의 물감을 칠하려고 하는 거야. 자, 먼저 선 고정해보자. 자, 물감 하나를 손에 들고요. 여기다가 처음에 칠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자, 물감 하나를 이 8개의 영역에다가 칠하는 서로 다른 경우 수 몇 가지일까요?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이해한 거거든? 몇 가지일까? 2가지야, 2가지. 아이씨, 선생님 8가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 가운데 있는, 다시요. 이 안에 있는 이 4가지 방법의 수나 이 바깥에 있는 4가지 방법의 수는 다 같은 경우로 보는 거라고. 회전해서 일치하면 같은 경우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자, 안에 어딘가에 칠하든 간에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똑같은 방법으로 보는 거야. 다만 이 바깥쪽에 칠하는 거는 안에 칠하는 거랑은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죠. 당연히 다르잖아. 여기 칠한 거 여기 칠한 거 다르잖아. 면적도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2가지라고.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칠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물감이 7개 남았고 그 7개 물감을 여기다 칠하는 방법, 남아있는 7개의 영역에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7팩이에요. 왜냐? 여기에 한 군데 어떤 물감 칠하게 되면 나머지의 색깔을 열심히 칠한 후에 걔네들을 조금씩 회전시켜 봐도, 다시 말하면 자리를 막 바꿔봐도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거든. 그냥 7팩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바깥쪽에 칠하면요? 마찬가지. 바깥쪽에 칠하게 되면 나머지 7군데에다가 이렇게 칠했을 때 그 7개를 칠하는 방법 수는 역시나 7팩이다. 회전해서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안에 칠하나 바깥에 칠하나 나머지 부분을 칠하는 방법 수는 7팩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 끝난다고. 765431 곱하기 2 해보세요. 아이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2번이 답이다. 금방 계산이 된다고. 어떻습니까? 이 문제 이걸로 풀어보니까 굉장히 쉽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방금 그 전 문제는 여기 가운데 칠하는 게 처음에 색깔 하나 칠하는 게 2가지였고 막 그거를 2가지에서 가운데 칠할 때 바깥쪽 칠할 때 나눠서 했잖아요. 왜 나눠서 했냐면 이때는요 이 가운데 칠했을 때랑 바깥쪽 칠했을 때 나머지 영역을 마무리하는 방법의 수가 서로 달랐거든. 이때는 2가지였고 이때는 6가지였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2가지에 대해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차피 둘 다 나머지 경우 칠하는 방법 7팩이니까 그냥 곱셈 공식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800까지가 나온다. 1080까지인가요? 네,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구나. 자,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방법 이런 거야.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래요. 8개의 물감이 있는데 일단 안쪽에 칠할 4개의 물감을 고르겠습니다. 8 커뮤니케이션 4. 예를 들어 빨주, 노초, 파남, 보, 검은색 해서 8가지가 있다고 치자. 그 중에서 4개의 물감을 고르는 거야. 빨주, 노초 골라요. 그 다음 4개의 물감을 이 4군데 영역에 칠하는 건데 선생님 이거 원탁에 칠하는 거랑 같은 거겠네요. 그래서 4팩 나누기 4 하시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4개를 칠했으니 남은 4개의 물감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남은 4개의 물감 여기다 칠할 건데 이미 안에 뭔가가 칠해져 있으니 바깥쪽에 칠할 때는 원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원순열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4팩.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 다시요. 이게 뭐라고요? 색 결정. 가운데 칠할 4개의 색을 결정해요. 그 다음 이건 뭐라고요? 가운데 색칠을 하는 거야. 가운데가 좀 그렇죠. 안쪽을 색칠한다. 안쪽 색칠.
그 다음 선생님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바깥쪽 색칠. 이건 왜 원탁처럼 생각하지 않죠? 안에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게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됐을 때 이 바깥쪽 애들을 회전시켰을 때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잖아. 1, 2, 3, 4 이렇게 칠하는 거랑 여기 1번, 2번, 3번, 4번 칠하는 경우가 더 이상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번이랑 여기에 1번은 서로 다른 자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여기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다 치면 여기에 1번은 빨간색 옆에 있는 1번이고 여기에 1번은 노란색 옆에 있는 1번이 되는 거니까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여기 그냥 4팩 해버린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해서 이거 계산하시면 당연히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됐나요? 해서 이 방법도 좋고 이 방법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혹시 모르시겠으면은 꼭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그 개념 강의 원탁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